안녕하세요. 유니브 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저희가 여러 번 수학과 관련된 컨텐츠들은 좀 다뤄본 것 같아요. 수학 못지않게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게 국어. 그래서 오늘은 국어 공부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치동에서 24년차 초중고 국어 전문학원 운영하고 있는 안보라입니다. 정말 가장 어려운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열심히 하는 만큼 성적이 안 나와요. 네네네. 국어는 왜 성적이 안 오를까요, 선생님? 일단은 공부 방식에 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돌아봐야 되는 게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읽으면 나는 이해를 해라는 그치.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그냥 내가 글을 읽을 줄 안다라는 것과 국어 개념의 공부가 된 것은 전혀 다른 얘기인데 이 개념을 쌓아놓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읽고 풀고 당연히 성적은 열심히 해도 안 오른다라는 안타까운 공부법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국어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첫 번째는 저는 시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효과가 있는 시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간다면 현실적으로 되게 효율성 있게 지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예비 중1, 그 다음에 예비 고1, 그 다음에 예비 고3 요 세 학년의 시기에 꼭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먼저 이제 초6부터 얘기를 하면 생활 속에서 뭐 드라마를 같이 한 편을 보건 아니면은 영화를 한 편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묻는 거죠. 어느 부분이 제일 슬펐어? 왜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서 엄마랑 그거를 대화를 나눠본 것만으로도 벌써 국어에 대한 본질적인 것에 노출이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빈칸을 채워야지. 이런 강요된 국어로 잘못 접근하는 건 굉장히 옳지 않다. 우리 드라마 보면 부모님도 혼내시는데. 그런가요? 그러면 이제 예비 고1 지금 이제 네네. 중3 친구들 네, 맞죠. 그때는 좀 어떤 공부 방법이 좋을까요? 네, 사실 엄청 강조하는 학년이 바로 예비 고1, 중3입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바로 입시로 그냥 뛰어들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중학교 때까지 사실은 그런 훈련이 거의 잘 안 돼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 친구들이 겪어온 교육과정을 보면 사실은 비문학 훈련은 거의 전무하거든요. 아예 기초적으로 비문학은 어떻게 읽는 것인가에 대한 읽기법 초자도 안 돼 있는 맞아요. 것이죠. 자, 거기에다가 문법은 중학교 때 내신 볼 때 그때 단편적으로 그냥 확 다 외웠다가 쏟아내고 하얗게 된 상태에서 전무할. 그래서 중3 겨울방학은 한 3, 4개월로 길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입문서적들이 있어요. 거기에 개념어들이 엄청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3, 4개월 동안 한 바퀴 성실하게 돌아라. 완벽하게도 필요 없고요. 내가 익숙해서 이런 게 영역이라는 게 있고 이런 개념어가 있구나를 알고 고1 3월 달을 시작하는 것과 아예 모르는 상황에서 그때 가가지고 이게 왜 별나라 얘기야? 완전 다르다라는 거죠. 예비 고3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때는 정말 냉철하게 본인의 현 상태와 필요한 것이 뭔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반드시 배분을 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해가지고 문법 지금 하나도 안 돼 있는데 문법을 내내 정리하느라고 선택 과목을 그렇게 선택할 수 없듯이 그치. 현실적인 목표를 잡고 그 다음 어쨌든 바로 모의고사를 결국에는 이제 잘 봐야 되는 학년이잖아요. 그래서 그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본인이 빠져있는 개념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주에 일단 그것만 정리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배분하고 현실적인 투자를 하라는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이제 공부 방식에 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분리해라 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내신 국어와 수능 국어는 전혀 유형이 다릅니다. 국어 내신 시험은 간단하게 비유를 하면 사회 과목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얼마나 성실하게 암기하고 그런데 수능에서 요구하는 능력은 전혀 달라요. 처음 보게 되는 낯선 지문을 정해진 시간 안에 정확하게 파악하랍니다. 그렇죠. 또 이제는 비문학과 문학까지도 통합 지문으로 내요. 그래서 합리적이고 통합적인 사고를 하느냐를 묻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공부법을 분리해서 반드시 준비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일단 예비 고1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요? 심플하게 얘기하면 기본 개념 한번 훑고 그 다음에 전문 영역별로의 글들이 있어요. 근데 그쵸? 그거를 접근하는 방법부터 먼저 배워보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 영역
영역별의 문항의 네. 특징들을 조금 네, 맞습니다. 익숙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풀어서 맞추라는 얘기 아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수능 국어 공부를 해야 되는 우리 네. 예비 고3 친구들은 네, 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화작은 작은 비문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화작으로 많은 학생들이 선택을 하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잊으면 안 되는 게 그렇게 변별력의 난이도가 별로 구분이 안 된다 그러면 사실은 하나만 틀려도 확 그렇죠. 지장이 생겨버리는, 분명히 그 리스크가 존재한다라는 거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엄매는 준비가 안 됐으면 선택할 수 없는. 단 준비가 된 친구들은 사실은 표점에서 굉장히 유리하죠. 유리하죠. 내가 어떤 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이제 선택해서 이제는 양다리 그만 타고 결정을 해서 결정해야죠. 움직여야 될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목을 선택을 했으면은 이제 뭐 그 학년 친구들이 메인이 되게 하는 게 이제 기출 모의고사 그렇죠. 훈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전에 가장 가까운 그 기출 문제집을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출 문제집 CMU를 가지고 한번 문학, 비문학 등 다양한 국어의 영역을 문제를 풀어보면서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수능 문제집의 크기랑 유사해서 고3 친구들이 이제 실전 연습을 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중간에 보면 그 OMR 카드도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풀어보고 시간 안에 마킹하는 것도 훈련을 해보는 게 굉장히 의미가 좀 있죠. 좀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해설지가 디테일한 게 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선지별로 이렇게 설명이 다 들어가 있는 것도 좀 괜찮아 보였고요. 그리고 그 해설지에 보면은 비문학 그 구조도를 잘 정리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도움이 되겠다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이 문제집을 갖고 공부 방법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비문학 영역 기출은 좀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막연한 문제풀이가 중심이 되는 거는 절대 좋은 모의고사 훈련이 아닙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많이 힘들다고 말하는 과학기술 같은 경우에 보면은 과학기술적인 얘기들에 관해서 그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원리, 그리고 그 구조에서 각각이 하는 역할과 기능에 관해서 사실은 얘기하거든요.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이 예시 문단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읽을 때 본인이 안 읽혔잖아요. 그러면 난 역시 과학기술이 약해 이러면서 더 멀리 합니다. 네. 사실은 그거를 읽으면서 본인이 다시 알 때까지 읽어봐야 돼요. 본인이 충분히 읽고 그 내용에 관해서 그 원리를 설명할 수 있게 익숙해진다면 다른 제재의 글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공통된 논리 구조나 흐름이 보이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기출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과학기술의 구조도가 나오는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문단에서 보면 어때요? 이 기술과 이 기술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죠. 그러면 내려가면서 어떻습니까? 모든 기술은 전에 나온 기술보다 무언가가 부족해서 다른 기술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흘러가는 걸 보면 차이점에 관해서 준비를 당연히 하게 되겠죠. 이렇게 내용을 읽고 나서 1번 들어가면 자, 이 안정화 기술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이미지 센서를 이동시킨다라고 했는데요. 이미지 센서를 이동시키는 건 다른 기술의 특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무작정 읽고 나가지고 그 단어 자체가 있나 없나를 찾으러 올라가는 그런 문제풀이를 해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읽고 나서 구조도를 그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문학 영역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문학은 사람 사는 얘기를 많이 뭉쳐놨으면 신 거고요. 여러 인물 설정해가지고 싸우게 했으면 소설인 겁니다. 일단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게 본질을 생각하고 문제를 풀고 나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읽어야 되는 기본 루틴이 있다라는 거, 그거를 꼭 체크를 해봐야 돼요. 제가 2번을 가지고 예시를 들 건데요. 삼수, 서희, 홍씨 막 읽기만 해도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인물이 많죠. 네. 그러고는 봤더니 그 유명한 박경리의 토지입니다. 자, 앞에 가서 이제 본문을 보면은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문학은 모든 것이 사람 사는 이야기다. 그럼 누구 중심으로 파악이 돼야 된다? 인물 중심으로 파악이 돼야 되죠. 인물의 동그라미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중략 줄거리를 봤더니 어때요? 아, 지금 습격 당하고 있는데 삼수의 도움을 받는데요. 그러면 어때요? 동그라미 치면서 아, 얘는 그러면 도움을 주는 캐릭터구나. 그쵸? 그리고 내려가서 봤더니 이 녀석 나오지 못할까? 벌써 굉장히 거친 단어를 내뱉죠. 누가? 홍씨가요. 그쵸? 그래서 읽다 보면 어때요? 이 주인공인 서희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거는 홍씨라는 게 읽으면서 그냥 동그라미 하면서 자동으로 체크가 되죠. 네, 그래서 이제 2번에서도 보면은 그들의 관계에 관해서 어떤지를 묻고 있죠. 자, 이어지는 3번에 문항 안에서도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인물에 관해서 이제 물어봐요. 그래서 아주 본질은 이것에서 출발하고 안 읽힌 지문은 기본 루틴으로 돌아가라 라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해두는 게 네. 문제를 드립다 많이 푸는 네, 것보다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고요. 제가 아는 국어 선생님들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강조하시는 것 네. 같아요.
자, 오늘 처음으로 유니브 클래스 찾아와 주셨는데 네. 특히 국어를 좀 어려워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한테 한마디 남겨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공부에는 전공법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내가 올바른 방법대로 본질을 가지고 움직이면 절대 양이 많지 않고 불가능한 시간이 아니다. 단 투자를 안 했으면 그만큼 반성하고 지금 할 수 있는 만큼의 투자 시간으로 움직여라. 그러면 분명히 잘하게 될 수 있다. 자, 오늘은 안보라 선생님과 국어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처음으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시뮬과 같이 실전 연습이 가능한 기출서를 활용해서 공부 방법도 고민해보고 적용해보는 그러한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니브 클래스에서는 시뮬 신간 교재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참조해 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오늘 되게 반가웠습니다. 네, 네. 다음에 또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